부산 아파트 양극화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의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의 비탄력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 입지에 따른 공급이 이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에 따른 이것은 공급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느 정도 살기에는 괜찮지만 투자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바로 비선호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선호 지역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비선호하는 지역들은 공급이 과잉되는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봤던 단순한 입지의 양극화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에 따른 양극화입니까? 공급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해안 쪽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안 쪽에 있는 아파트는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로 볼 때입니다. 실거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로 비선호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은 내륙 쪽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진구도 있겠고 동래구도 있겠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로 봤을 때의 선호 지역은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겠죠.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 이름은 DS, 디맨드 서플라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아파트의 양극화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결국에는 공급입니다. 공급이 나오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자는 어떻게 돼?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래서 반포 원베일리 보시면 국평이에요. 34평.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뉴스 기사 보셔서. 34평이 46억을 갔습니다. 46억. 왜 그렇습니까? 자, 반포 원베일리에 있는 곳들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부동산은요. 고차원이 없어요. 1차 방정식입니다. 부동산은. 바보도 합니다. IQ 2자리도요. 부동산은 대충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입지에 선호지역이 어디입니까? 선호지역. 여러분들 선호지역이 어디죠? 한강변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트리마저도 있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여기도 있죠. 아파트가 다 많죠. 이번에 또 신고가 찍은 곳도 있죠. 그리고 압구정 구역들, 그리고 이제 반포 쪽들, 그리고 여기는 또 한남이 되게 같아. 한남덜도 보이네요. 자, 그런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공급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죠. 공급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메가시티입니다. 서울은 이제 1,000만 도시가 이미 깨졌지만 그래도 거의 1,000만에 육박합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지금 500만, 300만이 넘으면은 메트로시티입니다. 300만 명. 부산은 메트로시티예요. 인구 300만. 그런데 메가시티는요.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야 메가시티가 되는 겁니다. 1,000만인데 한강변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어때요? 공급이 어떻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압구정 현대 우리가 재개발되면은 신도시 정도 급으로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원주민들 빼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반포도 마찬가지죠.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고 반포주공 1, 3 몇 주구입니까? 5주구, 7주구입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잠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한남구역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한남구역도 마찬가지고 원소유주들 빼고 나면 남는 숫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구 1,000만에 비해서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강변의 입지의 아파트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왜?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공급이 사실은 인구에 비례해서.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고정이라 칩시다. 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자, 그 부분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것이 바로 반포 원벨리가 46억 원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34평에 46억 원 주고 사냐? 이 사람들이 무슨 호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아닙니다.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공급이 안 나오면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론적으로. 공급이 안 나오면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네,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만들었죠. 반독점법.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을 만들었어요. 왜? 공급을 만들어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록펠러. 이 사람이 가격을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독점 기업이 항상 어떻다? 코카콜라 같은 독점 기업이 항상 대장입니다. 자,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대장은 뭡니까? 공급이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가격은 무한대로 상승합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왜? 공급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래프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DS, 수요, 공급. 공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계속 봅시다. 0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가요. 왼쪽. 이 0이죠. 이거 100이라 칩시다. 공급이 100에서 0으로 갑니다. 수렴해. 0으로 계속 갑니다. 가격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요는 그대로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 합니까? 희소성의 게임이에요. 희소성의 게임. 자, 그래서 주식은 무슨 게임입니까? 독점의 게임이에요. 독점. 그 기술을 처음 만드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 독점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치료약을 여러분들 뭐 치료약을 만들었다. 그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겠죠. 무슨 뭐 희한한 지금 뭐 좀 기술을 하나 만들었다. 네, 우주선을 만들었다. 네, 뭐 여기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UFO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주가는 무조건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네, 경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점이란 얘기죠. 희소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대연동, 네, 지금 대난 로텔의 평당 분양가 최고가가 있었는데 이게 분양이 완판됐어요. 완판이 됐죠. 완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1세대 우리가 청약을 보시면은 묻지마입니다. 왜 묻지마입니까? 이때는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 시세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청약이에요. 당첨만 되면요 돈 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2세대가 넘어왔죠. 2세대는 뭡니까? 네, 이거는 로또 청약이라고 합니다. 로또.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죠. 분양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세보다 싸다는 거예요. 평당 1억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뭐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첨만 되면은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강남권 같은데 반포 이랬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쉽지 않죠. 왜?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없어요. 분양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공사비 올라서.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시대가 선택입니다. 선택 청약이에요. 선택 청약. 내가 원하는 동호수 걸리면은 청약을 하고 아니면은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원밸리도 아까 보셨던 이것도 지금 로또 청약이죠. 자, 이제 로또 청약은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청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서밋 같은 거는 뭡니까? 선택 청약입니다. 선택 청약. 선택 청약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조망임이죠. 어떤 조망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광안대교 뷰가 있습니다. 왼쪽 위로 가는 건 광안대교 조망이죠. 이쪽으로 뷰를 보는 거는 뭡니까? 이쪽은 부경대 뷰죠. 부경대. 그러니까 뷰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1번에는 광대뷰가 보이고 광대뷰가 보일 수 있는 확률도 있죠.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부경대뷰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광대뷰와 부경대뷰의 차이에서 만약에 이게 입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5억에서 10억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왜? 부산은 무조건 광대뷰니까. 서울은 한강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일단 넣는 거예요. 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광대뷰를 바라보고 청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 청약이라는 겁니다. 선택 청약. 지금 시대는 전부 다 선택 청약입니다. 묻지마 청약 그리고 로또 청약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후분양이다 보니까 광대뷰가 걸리면은 무조건 몰빵한다는 겁니다. 입주하는 거고 광대뷰가 안 걸리면요 어떻습니까? 이거 네 정당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판이 되긴 힘듭니다. 사실은요. 대연비치 푸르지오 서밋은 청약은 완판돼도 계약은 완판이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대연비치 프로듀서 서밋도 사실은 싱크백만 만들어놨어도 이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다음 층고, 그다음 주차 대수, 우리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주차 대수. 싱크뱅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래서 조합장이 10년 동안 단 하루만 서울 갔었어도요, 싱크뱅 만들었고, 층고 조금 올렸습니다. 20cm, 10cm 조금만 올렸어도요, 이거는 무조건 계약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광대비가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분양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돈,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죠. 중도금은 대출되니까. 10%만 있으면 청약되는 거잖아요. 10%. 내가 필요한 돈은 10%인데 지금은 이 후분양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돈은 잔금입니다. 잔금. 등기 칠 때 필요한 잔금. 자,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은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선분양을 했으면요, 이게 싱크뱅이라든가 뭐 층고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차 대수 상관없어요. 100% 완판입니다. 이거 계약 닫힙니다. 왜? 들어간 돈이 작으니까. 후분양은 완전히 얘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연상구역에 완판이 됐고 계약을 닫혔다는 거하고, 옆에 보시면은 남천자이가 있죠. 후분양 단지가 지금 계약이 완판됐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 들어간 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보시면은 지금 프로듀서 서밋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해안일선 아닙니다. 해안일선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하천일선이에요. 여기 하천입니다. 하천. 대연천입니까? 이게 대천이라고 그러는데 대연천, 하천일선이에요. 하천일선. 자, 그 상태에서 고급화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분양은 로또가 아닌 있던 이제 선택 청약이 된다. 묻지마 청약도 아닌 로또 청약도 아닌 선택 청약이다. 로또 청약, 선택 묻지마 청약은 인근 단지에 비해서 50% 이상 저렴할 때, 최소 30% 이상 저렴할 때 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부산 아파트는 왜 또 이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그것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공급이 많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부산의 투톱 체제는 남천동과 우동입니다. 우동. 이센텀하고 마린시티 범한 우동. 이 두 축입니다. 남천. 모든 중심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동항과 남천동에는 공급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중동까지 칩시다. 중동하고 뭐 이쪽을 센텀시티 포함해서 우동이니까 이쪽에서 뭐 제송동까지 좀 가볼게요. 그리고 제송동까지 가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센텀시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밀락동하고, 그러니까 남천동의 주위에 광안동하고 이제 대연동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광안대교 중심이죠.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는 10년 동안요. 어디입니까? 남천서밋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천서밋. 여기 보시면은 남천서밋이라고 있죠. 남천서밋이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남천서밋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메가마트 부지가 여기에 남천서밋 하나 지어지는 게 10년 동안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단지가.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아파트는 공급이 적대 나오고, 그리고 그 수요층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급난, 공급 부족, 이 부분들이 시세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지금 호재도 사실은 이제 대연 상구역이 프로듀서 서밋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 10년 동안에 공급이 없으니까. 남천 서밋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아까도 보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몇 개 단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조합원들 물량 빼고는 나오죠. 나오긴 나옵니다. 뭐 여의도권에는 신소통합해서 뭐 이쪽에도 나옵니다. 한남도 나오긴 한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구 1000만이죠.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살고 있는 곳에 그나마 물량 조금 나오는 거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어때? 인구 330만입니다. 330만 중에 1개 단지가 나옵니다. 1개 단지. 1개 단지 하나예요. 남천 서밋 하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는 10년 정도 후에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항상 우리가 부산이 10년 전에 서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항상 이 일맥상통했다. 파동의 순서는 항상 10년이 딜레이 됐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가격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의 양극화는 한마디로 뭡니까? 무엇이 좌우됩니까? 이 공급이 좌우됩니다.
지금 부산에 보시면은 공급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어디서 나와요? 다 내륙이에요. 다 내륙. 내륙에서 다 나옵니다. 내륙. 동래권, 진주권 저기 보시면은 양정 아니 저기 뭐니까 양정도 마찬가지죠. 동래구, 연제구, 진구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해안 쪽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는 효과가 양극화가 모든 것들이 공급에 좌우되고 있다.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래구 살기 좋습니다. 영제구 살기 좋아요. 진구 살기 좋아요. 실거주 정말 좋습니다. 교육환경 좋고 다 좋아요. 동래구 좋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급의 균형으로 본다는 겁니다. 시세를 모든 것이. 모든 키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은 어떤 분위기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키는 부동산은 어떻게 공급이 만들어낸다. 이 공급에 따라 무엇이 결정됩니까? 희소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희소성. 공급이 안 나오면요. 시세는 무한대로 상승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이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모든 키는 무엇이다? 서울과 부산의 모든 키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공급이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